저는 현재 55세로 얼마 전 결혼한 30세 아들과 29세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참에 결혼 비용으로 쓰라고 아들과 딸에게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돈을 나눠줬습니다. 금액은 여기에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 중심가의 전셋집 정도는 됩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과 딸을 내보내면서 조금 쓸쓸하면 어쩌지? 라고 우려했지만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돈 주면서 아이들 내보내고 저희가 원래 살던 집은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 왔는데 둘이서만 산 게 언제적이었는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남편도 며칠 전에도 저랑 소주 한잔 하면서 이사도 하고 작은 집으로 오고 아이들이 없으니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이라면서 너무 편하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옷을 신경 안 쓰고 거실에 누워 있어도 되고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둘이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즐겁게 설거지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에 약간 개인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둘 다 각자의 공간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키우느라 개인보다는 애들을 더 신경 쓰면서 살았어요. 옛날에 남편이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는데 아들 때문에 못하고 살다가 이제 본인 서재에서 열심히 배워서 쉬는 날 전날에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놉니다. 이제 눈치 보면서 챙겨야 할 어른도 적고 신경 쓸 아이들도 없으니 둘이서 너무 좋아요. 저는 흡연을 하는데 혹시나 아이들 신경에 거슬릴까봐 엄청 신경 썼는데 남편이 이사한 날 땡땡아 오빠가 허락할 테니 오늘은 거실에서 편하게 담배 펴 라고 하길래 펴보기도 하고요. 물론 거실에서 그날 이후로 담배 안 피웁니다. 이렇게 둘이서 노는 것처럼 너무 좋은데 아들 부부가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에 두세 번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온다고 하면 집도 치워야 하고 밥이라도 먹는다고 하면 밥도 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저나 남편은 둘 다 아직 일도 잘하고 있어서 지쳐서 퇴근하고 오면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자꾸 오니까 편히 쉬지를 못해요. 시어머니랑은 같은 동네 살았는데 시어머니도 오시기 전 날 늦어도 저녁 때는 연락하셨는데 얘네들은 그날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데 오겠다고 통보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애들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보 같은 아들놈이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아들놈이 이렇게 해도 한동안 그냥 받아줬던 이유는 저희 부부가 처음에는 결혼에 대해 조금 반대를 했어요. 저희 딴에는 며느리의 부족함보다 아들이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며느리도 벌써 결혼하기에 조금 어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임신으로 바로 결혼했는데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지만 너무 빨리 임신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낳아서 빨리 키우자 싶어 연년생을 낳았는데 제가 다시 재취업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운도 꽤 따랐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제가 취업을 할 때쯤에는 남편도 돈을 잘 벌게 되어 남편과 저, 베이비시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봐주게 되어 지금은 저도 작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에 저희 부부가 결혼을 조금 미루라고 조언을 했었는데 그게 반대처럼 느껴졌는지 며느리가 자주 왔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 남편과 아들이 결국 언쟁을 높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저보고 아이를 키워달라고 하더군요. 지금 4개월 조금 넘었어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요.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안 계세요. 아들 부부는 제가 얼마 버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집에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버는 돈 중 제 용돈 100만 원 빼고는 다 남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가 제가 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남편이 아들에게 이제 너도 가장이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너랑 너희 와이프가 나올 텐데 너희들 부부 아이는 너희 부부가 책임지라고 했더니 아들이 우리도 할머니들이 키워주고 엄마도 아버지도 할머니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도움을 주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아들이 언쟁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뒤에도 거의 들이닥치듯이 아들 부부가 또 저녁을 먹으러 오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밥을 먹다 말고 막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본인은 너무 남 같다고, 본인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태어날 손주도 안 봐주신다고 그러냐며 우는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화도 좀 났지만 아이도 가졌는데 울면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일단 달래서 보냈습니다. 아들이 남편한테 며칠 전에 따로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아들이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론은 손주를 봐주던가 아님 베이비시터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는 웃면서 아들한테는 내 마누라는 내가 지키고 네 마누라는 네가 지켜라 라고 했다고 하면서 내 마누라는 내가 잘 지킬 테니 걱정 말고 오빠만 믿어? 그러면서 술 취해서 잠이 드는데 남편도 엄청 속상했나 봅니다. 보통 취해서 잠들 정도까지 술을 마시는 건 속상할 때만 있는 일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한테 물어보니 베이비시터 비용은 대략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합니다. 아들, 딸 여지껏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환경에 맞춰 정말 정성껏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말대로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제가 일한다고 할 때 여자도 일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지 발전한다고 적극 찬성하셔서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편찮으시다고 할 때 저희 부부가 직접 집에서 모시고 케어했습니다. 낮에는 요양보호사, 저녁 때는 부부가 돌아가서면 케어했습니다. 그런 건 보지 않고 아들 부부는 지금 당장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쓰다 보니 속에서 갑자기 부하가 나네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며느리는 여우고 아들은 병신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이런 건지, 우리의 부부만 이런 건지, 이제는 이런 것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얘네도 이런데 딸내미 결혼한다고 하면 딸내미도 이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제가 마침 민족의 대명절 설이었고 저녁에 딸과 아들 부부 모두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내놨어요. 철없는 남매들은 이것저것 막 먹고 며느리는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남자친구 있냐고 물었더니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먹은 뒤에 커피 마시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봐준다면 우리 회사 식구들 26명은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시터 비용 조금만 보태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세금 빼서 시터 비용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 지원 관련된 자료들 출력해서 주었고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형광펜으로 표기도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10년 뒤에도 아이 봐줄 일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원망해도 괜찮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에 오지 말라고 이야도 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집에 한번 찾아오면 저희 역시 상의 없이 너희들 집에 2번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은 억울한 듯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 하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얘기 아닌 양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도 너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니 똑바로 들으라고 했어요. 결국 며느리는 또 울었습니다. 우는 것까지 말리지는 못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억울하다고 하고요. 남편이 뭐가 억울하냐고 너희들한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요즘은 대부분 전세대출 받아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돈으로 시작하게끔 돈까지 줬는데 뭘 더 바라냐고 하니 아들이 다른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도 봐준다고 하길래 남편이 그래서 내가 언제 할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말 한마디 했냐고 하면서 너희들 아이는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혹시나 아이 낳으면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애저녁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노후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보장은 자식이 아니라 돈이 해주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불쑥 찾아오고 맡긴 돈 찾는 거 마냥 이러면
우리는 딱히 니들 볼 마음 없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긴 말 안 하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니 다들 쫄쫄쫄 나가더라고요. 살면서 아이들한테 단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 꽤 눈치를 보긴 하더군요. 아들이 중간에 말을 끊으려고 하길래 말 끊지 말라고도 하고요. 애들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규모가 크진 않아도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유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겠습니까? 아이들 머리 굴리는 소리는 얼굴을 보지 않아도 들립니다. 자식 농사는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하는 엄마였기에 아이들한테 맞춰주려고 더 노력했고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꿈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한다고 우리의 미래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화가 났던 건 며느리가 여우여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철이 덜 들었던 병신이든 영악하던 분명 저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저희 부부가 그냥 눈 감고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럴 일 없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이미 은연중에 알았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의존적이고 오냐오냐 커서 기고만장한 부분도 있다는 거요. 이 부분은 미안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깨어지고 다듬어지기 때문에 지들 인생 사는 동안 깨어지고 다듬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밝혔듯이 제 나이는 55세입니다. 댓글들 중에 손주 안 보여준다고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글을 쓰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은데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엄청 기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 부부가 기특한 마음도 있고 저희도 주변에서 본 것이 있으니 좋은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었고 임신 축하 선물로 아들 차도 바꿔주고 며느리 좋은 가방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게 기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대학 동기들이랑 아직 몇몇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할머니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친구들이 땡땡 할머님 이러면서 놀립니다. 여자친구들도 아직 손주가 없고 남자친구들은 아이들이 대부분 대학생입니다. 저희 남편 친구들 중에는 여자친구들 정도만 손주가 이제 생기는 정도입니다. 저희 부부가 생각할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등은 굽고 머리가 새하얗고 이도 빠진 그런 모습이어서 그런가 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주 안 보여준다고 해도 서운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정작 태어나서는 또 모르겠지요. 저희 부부는 X세대니 뭐니 하며 언론에서 한참 떠들어댈 때 친구들은 열심히 홍대니 강남이니 압구정이니 놀러 다닐 때 아이 낳아서 씨름하다가 IMF에 겨우 살아남고 몇 번의 고비를 넘어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55세, 60세라는 나이는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보기에는 나이 많은 호호 할머니 같아 보여도 제 나이 55세면 신혜라 씨, 유준상 씨, 윤종신 씨랑 동갑입니다. 아직은 젊다고 하면 젊고 늙었다고 하면 늙은 나이입니다. 어쩜 아직 저희 부부는 젊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나이고 감사하게도 흰머리도 거의 없고요. 하지만 다시 곰곰이 돌이켜 주변을 생각해보면 아직 저는 완경은 아니지만 당장 다음 달에 완경이라고 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구두 신을 일이 많지는 않아서 몰랐는데 저번 달에 오른쪽 무릎이 이상해서 정형외과를 가보니 무릎의 연골이 늙어서 불편한 거라고 하더군요. 20대, 30대 때는 하룻밤 새우고 다음날 편하게 자고 일어나면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밤을 하루 새우면 일주일을 내내 고생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와 동갑내기 친구를 한 명, 저보다 5살 많은 선배 한 명을 떠나 보냈습니다.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나이입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90세 할머니의 조언 중 하나가 늙어서 가장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놀아보려고 하니 다 늙어서 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20대의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절절하게 서로를 그리워하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지도 못하지만 남은 이 시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원글에 보면 저희는 임신을 먼저 하면서 결혼을 빨리 하게 되어 신혼생활이란 게 없었습니다. 물론 제 옆에 있는 이 남자는 그때의 20대 혈기왕성한 오빠가 아니고 저 역시 발랑 가져서 자고 가자고 했던 그 20대 대학생이 아닙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직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을 때 온전하게 둘이서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변 어른들을 보니 온전하게 걸어 다니는 시간은 75세 넘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20년, 남편은 15년 남은 거예요. 아이들 키운 시간보다 훨씬 적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담배 냄새 몸에 배일까봐 신경 안 쓰고 편하게 피우고 집에서는 브라 안 하고 티셔츠에 짧은 바지 입고 있고 피자에 맥주도 밤에 먹고 남편은 스타크래프트도 편하게 하고 볼록 나온 배 신경 안 쓰고 티셔츠 없이 트렁크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되는 집. 밤 늦은 시간 안방이 아닌 내 집 어디서나 남편과 속닥거릴 수 있는 집. 그런 집에서 살고자 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